원하는 상품 즉 동이나 호수를 먼저 선점을 하기 위해서 일부 돈을 먼저 지불을 하고 결정은 나중에 하기 위한 하나의 대처 방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가계약금을 건네면서 대상부동산 지번과 동호수, 계약 금액, 중도금과 잔금 등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확정짓더라도 이후 변심에 따라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일이 생기는데요. 가계약금 수수는 보통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 이전에 이뤄져 아직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법률상 매매 목적물이나 매매 대금이 정해진 상태에서 맺은 가계약은 실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정식 계약으로 인정하고 있는데요. 가계약하고 일반 계약은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어떤 계약을 하면서 1,000만 원을 준 경우나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약정하고 1,000만 원을 준 경우나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약정하고 가계약금으로 100만 원만 준 경우나 다 같다는 거죠. 서로 의무를 부담하고 권리를 주고 이런 내용을 문서로화하게 되면은 그 문서를 작성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하는 거죠.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문서에 적힌 대로 이행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때문에 매매 대금에 비해 소액일지라도 가계약 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일반적으로 매매 계약을 한 뒤 계약을 파기하면 책임을 져야 하는데 민법에 따라 계약 당시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에게 비용을 지불했을 때에는 계약금을 준 사람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계약 역시 계약의 일부분으로 본다면 가계약을 파기할 때도 계약과 똑같이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건데 즉 가계약금이 아닌 구두나 일반 문서로 정한 약정계약금이 위약 또는 해약금으로 되는 겁니다. 1,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하자라는 그 약정은 해약금 약정으로 추정이 되는 거예요. 해약금 약정이라는 거는 다시 말하면 손해배상의 예정, 계약을 제대로 이행 못했을 때 이 정도 금액은 손해배상으로 물어주자라는 약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봐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건데 그 손해배상의 청구 금액으로 다시 말하면 계약금 정도가 적절하다고 지금 이제 법원이 보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섣부른 가계약은 큰 낭패를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가계약에 따른 피해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매매대금과 계약금 등 비용, 또 임대차 기간, 목적물 등 구체적인 약정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일반 문서나 영수증 등으로 법적 구속력을 지닌 가계약을 체결한다면 정식 계약까지 특정 기한을 정한 후 가계약금 반환 여부에 대한 상호 간의 의사일치를 이룬 다음에 진행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내 집 마련에 나선 수요자라면 현장 방문 등 해당 물건에 대한 정보를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는데요. 사전 조사 없이 방문을 했을 경우에는 중개업소나 그리고 분양대행사들의 말에 현혹되기 쉽고요. 그에 따라서 가계약도 섣불리 할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가계약 역시도 정식 계약과 동일시하기 때문에 가계약 전에 그 현장 방문을 한 후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하고 나서 가계약을 결정하는 것이